46세부터 당뇨와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동시에 처방받고 복용한 지가 벌써 15년이 넘었네요. 이력서에 주량을 기입하는 란이 있을 정도로 술 주량이 남성의 상징이던 시절을 보낸 터라 저와 비슷한 동년배들 중 많은 분들이 만성질환에 힘들어하시거나 일부 친구들을 이미 떠나보내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만큼 고칼로리의 안주도 많이 섭취했던 것 같고 게다가 음주와 동시에 담배를 꼬나물고 인생을 토로하는 걸 멋으로 착각했었습니다. 2차 3차는 당연한 코스였고 당시 최고의 오락이었던 당구장에서 담배를 피며 밤새는 것도 예사였습니다. 하지만 몸에 적신호가 켜진 시점에서야 뒤늦게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 시작했지요. 오랜 세월 동안 익숙해진 술과 담배는 거의 유일한 낙이라 아직 끊지는 못하고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대신에 처방약은 착실하게 복용하면서 각종 건강 카페에도 가입해 세상에서 건강에 좋다는 것은 모두 알아보고 그 노력은 아직도 진행 중이죠.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 특히 병약한 분들은 의지할 정보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귀가 솔깃해지기 마련입니다.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한 만큼 이것저것 구입하고 복용하는 것이 늘게 마련인데 하지만 결국은 대부분 사놓고 묵히게 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빛나는 진주를 찾아내야 하는데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사실 유튜브 영상들만 해도 추천하는 음식들만 다 헤아려 본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게 보약의 대상이라는 어이없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하지만 세계 인류가 수천 년을 거쳐 필터링 해오면서 섭취해온 음식들 중에는 분명 인간에게 유익하고 건강에 좋은 물질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열의 문제인 것이지요. 아기에게 좋은 음식들이 있을 것이고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맞는 좋은 음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몸이 급격히 퇴화하는 중년기 이후부터는 세포들의 노화를 최대한 방지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물질들이 필요한데요. 우선 만성질환이 있는 저와 같은 세대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음식의 효과는 다음과 같겠죠. 첫째는 뇌의 건강인데 40여 년 동안 섭취한 술의 양을 짐작컨대 기억력 감퇴와 조기 치매의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둘째는 혈관과 심장으로 당뇨, 고혈압, 고지혈이라는 3종 세트의 질환으로 많이 손상되어 있을 것입니다. 셋째는 최근에 급격히 저하되는 시력입니다. 모니터와 스마트폰 보는 게 힘들어지지요. 넷째는 유전적인 문제와 더불어 장기간 음주, 흡연으로 인한 암의 발병이 걱정일 것입니다. 다섯째는 모두의 공통사항으로 인체에서 병이 발생한다는 것은 체내외의 세포에서 염증이 생긴다는 의미인데 관절염, 폐렴, 대장염이나 심혈관 염증 등 이 염증들의 발생이 노인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지요. 위의 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사의 각 질병에 합당한 처방이 최우선이겠죠. 하지만 중년 이후의 만성질환은 의사 처방만으론 결코 해결되지 않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천하기 쉽고 획기적인 이거다 하는 것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가 흔히 지중해 식단을 장수와 관련된 건강식으로 부르는데요. 많은 연구를 통한 결과를 보면 심장병 및 뇌졸중, 인지저하 및 치매, 항염증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올리브 오일을 주축으로 과일, 채소, 통곡물, 콩과 식물, 생선을 풍부하게 섭취하고 유제품을 적당히 혼합한 식단이 지중해 국민들의 장수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지중해 식단의 기본을 이루는 올리브 오일을 주시해야 하는데요. 위에 나타난 지중해 식단 효과의 대부분이 올리브 오일 단일 제품이 가지고 있는 효과와 거의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올레아유로파에아란 나무의 열매에서 추출한 올리브 오일은 오랫동안 요리와 그 약도로 사랑받아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까지도 건강과 장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인정하면서 그 장점을 극찬했답니다. 현대 연구는 올리브 오일의 풍부한 단일 불포화 지방, 항산화제 및 항염증 화합물을 밝혀내어 이러한 믿음을 확증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의 정기적인 섭취는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 인지 기능 개선, 전반적인 웰빙 향상과 관련이 있어 장수를 촉진하고 만성 질환 위험을 완화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탁월한 효능으로 올리브 오일은 타임지에서 선정한 장수에 필요한 최고의 음식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올리브 오일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올리브 오일은 주로 단일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올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려주고 혈행을 원활하게 해줘서 동맥 경화,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올리브 오일의 페놀 화합물은 항산화제 역할을 하여 세포를 산화 손상 및 염증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셋째, 올리브 오일의 섭취는 혈압 감소, LDL 콜레스테롤 수치, 염증 지표 감소 같은 심혈관 건강 개선의 효과로 이는 모두 장수에 기여를 하죠.
또한 올리브 오일에는 이부프로펜과 유사한 항염증 특성을 지닌 천연 화합물인 올레오칸탈이 함유되어 있어 만성 염증 상태를 완화시킵니다. 올리브 오일의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은 세포가 암세포로 변형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아주 뛰어나서 암세포의 조직을 파괴하고 암세포의 소멸을 촉진시킵니다. 유방암, 결장암, 전립선암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암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섯째, 이 올레오칸탈의 또 하나의 효과는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을 잃게 만드는 베타 아밀로이드의 응집을 막기 때문에 대표적 치매 질환인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과 같은 노화 관련 인지저하 및 신경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합니다. 그 이유는 베타 아밀로이드와 뇌 신경 섬유의 엉킴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올리브 오일은 담즙 생성을 자극하여 소화와 영양분 흡수를 돕는 동시에 건강한 장내 미생물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항균 특성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리브 오일의 비타민 E와 폴리페놀은 자외선 및 환경 독소로 인한 산화 손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여 피부 탄력을 촉진하고 노화 징후를 지연시킵니다. 전반적으로 올리브 오일의 다양한 생리 활성 화합물의 조합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건강을 유지시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장수를 촉진하는 작용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올리브 오일의 종류를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제일 상위품이라 볼 수 있는 엑스트라 버진은 올리브를 저온에서 냉압착하여 만들어집니다. 다음 단계가 버진이고요. 버진 올리브 오일과 정제된 오일을 혼합한 퓨어 오일이 있습니다. 상위 오일보다 맛이 부드럽고 튀김 등 요리에 주로 사용됩니다. 라이트 올리브 오일도 버진 오일과 정제 오일의 혼합물인데 열 처리 등 가공을 통해 무색무취의 오일이지요. 고온의 요리에 쓰입니다. 기름을 사용하여 요리 시 오일의 발연점을 무시한 가열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는데요. 발연점이란 오일이 타기 시작하는 온도이며 이때 오일에 함유된 영양성분이 파괴되며 벤조피렌이란 1급 발암물질이 급격하게 발생합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올리브 오일이 발연점이 낮아 요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럼 올리브 오일은 한국의 튀김 요리에 적당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오일들의 발연점을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내어 봤는데요. 해바라기 씨 기름의 발연점은 107도 정도를 나타내고 160도 정도에서 콩기름이나 옥수수 기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기름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들기름과 참기름은 각각 202도와 210도이며 버진 올리브 오일은 216도, 라이트 올리브 오일은 242도의 발연점을 나타내어 정제와 가공에 따라서 오일의 발연점이 높아지네요. 보통의 튀김 온도가 140에서 180도 정도고 이상적인 튀김 온도는 야채가 160도, 고기류가 180도로 160에서 180도 정도 합니다. 올리브유 중 가장 발연점이 낮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일지라도 튀김 용도에 사용하는 문제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일반 주방에서는 일일이 온도를 확인하며 요리를 할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권장드립니다. 발연점이 160도 이하인 오일은 샐러드나 나물 무침, 가벼운 볶음 요리에 사용을 하고 발연점이 160에서 220도 사이의 오일은 무침 요리 또는 가벼운 볶음이나 부침 요리에 220도 이상 오일은 볶음, 부침, 튀김 요리에 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 음식으로서의 올리브 오일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구된 결과로 보면 올리브 오일의 장수 음식으로서의 효능은 그 무엇보다 비할 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단, 모든 보약이나 명약이라도 과도한 섭취는 독과 마찬가지니 적당량을 생활화하여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수 음식은 본 영상이 다소기로 별도의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즐겨 먹고 있는 참기름과 들기름을 어떨까요? 올리브 오일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는 없을까요? 무엇보다 참기름과 들기름의 고소한 맛과 향은 타 오일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라서 각종 음식의 풍미를 돋구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지요. 참기름은 오메가6 지방산인 리놀레산이 45.4%, 단일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이 40.3%나 많이 함유되어 있어 혈중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메가6 육지방산의 함량이 높은 일반 오일과는 달리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 60%로 매우 높은 편인데요. 오메가6 지방산의 과도한 섭취는 비정상적인 혈액응고와 과도한 면역 반응을 유발하여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과 혈액응고를 억제하여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되며 암, 각종 염증성 질환, 류마티스성 관절염 등에 도움이 된다 합니다. 참기름과 들기름에도 분명 올리브 오일과 대적할 만한 장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네요.
여기서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실수하기 쉬운 팁 하나를 드립니다. 참기름은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개봉 후 실온에서 3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한 반면에 들기름에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산패가 되기 쉬워 개봉 후에는 필히 냉장 온도에서 1개월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아껴 먹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기 십상입니다. 들기름은 소량씩 구입해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프스키스였습니다.